경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오래된 한옥집. 마당에는 국화와 감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담벼락 위로는 붉은 단풍잎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채에서 79세 김만석 어르신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코끝을 스치지만 그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로 향합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서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앞에 멈춰 섭니다. 사진 속에는 새 아이와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함께 찍은 듯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여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잘 잤지 선이야, 민호야, 그리고 막내 영재야. 김 어르신은 손끝으로 사진을 조심스레 쓸어내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오히려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이 인사는 65년째 멈추지 않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종이약 하나를 가만히 만져봅니다. 그것은 막내 영재가 어릴 적 접어주던 학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입니다. 오늘은 너희 엄마가 떠난 날이지. 이 집에는 김 어르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전쟁 중에 잃은 뒤 오직 이 사진과 몇 개의 유품만이 그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며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그저 영재 아버지라 칭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거실 창가에 앉아 자그마한 음악 상자를 꺼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자 안에는 낡은 발레리나 인형이 서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조용한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곡은 김 어르신이 아내를 위해 작곡했던 자장가였습니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준 게 언제였더라? 그는 멜로디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잠이 들며 아버지 품에 안기던 막내의 체온, 모두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이 집 안 곳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작은 벽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벽장을 열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용 털장갑, 작은 고양이 인형, 그리고 붉은색 털실로 짠 목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의 유품이자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잊지 말자, 너희가 존재했다는 걸. 그는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습니다. 세월은 그의 주름을 깊게 만들었고 목소리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기억 속 가족의 온기만큼은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아침 일찍 방문객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대문으로 향합니다. 대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과 공손한 태도에 그는 잠시 놀랍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만석 어르신 댁이 맞을까요? 그렇소만 누구신가요? 저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전쟁 고아나 이산 가족을 주제로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연구자입니다. 혹시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의 말에 김 어르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말합니다. 들어오시지요. 차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긴 침묵 속에 머물러 있던 김 어르신의 인생에 작고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지 차 한 잔의 시간이 아니라 잊혀진 기억과 진실을 향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방 안 가득 퍼집니다. 이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고 김만석 어르신은 그녀 앞에 차를 내어놓습니다. 마루 위로 햇살이 들이치고 작은 먼지들이 부유하며 공간은 고요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을 잃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어르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사진을 가리킵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 여자가 내 전부였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먼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천천히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겨울이었소. 비난 열차를 타기 위해 온 가족이 대구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군인들은 통제를 못했고 기차는 결국 그냥 떠나버렸소. 그 순간 아이들과 아내는 인파 속에서 사라졌고 그 뒤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병원과 피난소, 심지어 교도소까지 다 뒤져봤지만 누구도 그 가족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기차역을 돌았지.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그러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냥 이 집에 남게 되었소. 이혜진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경청합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이 사진 속 막내 혹시 이름이 영재인가요? 김 어르신은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알았소?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5살 때 헤어진 오빠가 영재야라고 늘 불러줬다고, 그리고 자신이 감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다는 것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영재가 늘 갖고 다니던 휘파람이요. 토끼 모양으로 내가 손수 만들어줬지. 그 상자 안에 토끼 모양 휘파람을 본 이혜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냅니다. 노트 안쪽에는 어린 시절 그녀가 그린 그림이 있었고 그 속에 똑같은 토끼 휘파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어릴 때 항상 이걸 기억 속에서 그렸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익숙하다고 느꼈거든요. 김 어르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조용히 혜진의 눈을 바라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로를 휘감습니다. 혹시 할머니께 연락할 수 있겠소? 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영상통화는 가능해요. 그들은 휴대전화를 꺼내고 이혜진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타난 화면 속 백발의 노인은 화면을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재야, 그게 정말 너니? 김 어르신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긴 시간의 무게가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널 찾았어. 이혜진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적 같은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인터뷰가 아닌 가족의 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한낮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 지난 65년간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만석 어르신의 집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진은 매일처럼 어르신을 찾아와 이야기를 기록했고 어르신은 자신도 놀랄 만큼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양, 참 이상하오. 자네를 보면 어린 시절의 영재가 겹쳐 보여. 이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르신. 왠지 이 집이 낯설지 않고 자장가도 익숙하고요. 그날도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던 중 김 어르신은 조심스레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긴 편지요. 아이들과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 믿는다는 내용이었지.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는 흐릿했지만 정겨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재가 가장 음악을 좋아했어요. 노래를 들으면 언제나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곤 했지요.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만든 그 자장가를요. 이혜진은 그 자장가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려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분명히 기억 속 어디선가 배운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어르신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노래 그건 내 딸 외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두 개의 기억이 조심스럽게 하나로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혜진은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김 어르신과의 영상통화 이후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어린 시절, 그날의 상황 같은 거요. 할머니는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빠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나는 어깨에 부딪혀 넘어졌지. 오빠가 영재야 라고 외치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였어. 그리고 이름도 가족도 다 잊어버린 채로 고아원에 보내졌지. 이혜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 어르신에게 돌아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어르신, 제 할머니 아니 선화 누님이요. 정말 기억을 해냈어요. 영재라는 이름도 감나무도 오빠의 자장가도요. 김 어르신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65년 만에 다시 만난 거구나. 사람만 있어줘서 고맙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을 찾아 실제로 재회를 준비합니다. 김 어르신은 딸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가장 좋아하던 자장가의 악보를 새로 써서 챙깁니다. 영재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소. 어릴 적 자장가를 말이오. 이혜진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기억이 아닌 대한민국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어르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거죠. 햇살은 다시 마루 위에 비치고 김 어르신의 휘파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닿고 있을 것입니다. 재회의 날, 김만석 어르신은 이른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고 눈은 창밖 먼 산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65년 만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다시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선화야.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휘파람과 자장가, 악보, 영재가 어릴 적 쓰던 털장갑 한 짝을 담았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이 유물들은 단절된 가족을 이어줄 마지막 끈과도 같았습니다. 이혜진과 함께 요양원에 도착한 김 어르신은 천천히 마당을 지나 노란 은행잎이 가득 쌓인 정원 한쪽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빠! 김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워질수록 오랜 기억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감나무 아래서 함께 웃던 모습, 겨울 저녁 품에 안겨 잠들던 어린 동생의 체온,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65년의 시간이 두 사람의 눈물 속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난 살아 있었어. 오빠를 기다리며. 이혜진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이 가족은 평생을 견뎌낸 것입니다. 이들의 재회는 단지 한 남매의 만남이 아니라 세월의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손수건을 꺼내 동생의 손에 털장갑을 쥐어줍니다. 이건 내가 5살 때 잃어버린 거야. 난 아직도 갖고 있었지. 그녀는 눈을 감고 장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릴 때 그 감촉이랑 똑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날 오후 요양원 안작은 휴게실에서 조촐한 다과상이 차려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옛날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고 누이 선화는 그 노래에 맞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노래 어릴 적 매일 밤 들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오래된 세월의 고요한 끝에서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혜진은 그 장면을 사진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잊힌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한 구석에 살아 숨쉬며 기다리고 있다. 그날 저녁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한숨 푹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릴 적 영재가 웃으며 오빠 하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그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어르신은 이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 양,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요. 이젠 정말로 남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쓰고 싶소.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던 것 같소. 가족은 때로는 멀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회 후 첫 주말, 김만석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동생 선아와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게 말이야. 내 손 여전히 작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수가 적더라도 눈빛만으로 마음이 전해지는 건 혈육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화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사진 속 어린아이는 막내였던 영재의 어릴 적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 늘 가슴 속에 넣고 다녔어.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봐. 김 어르신은 조용히 사진을 받아들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휘파람과 나란히 놓아봅니다. 두 유물은 말없이도 오랜 시간을 함께 건너온 것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이날의 만남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후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상처를 꿰매는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어르신은 마을회관에서 소박한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혜진과 선화,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된 자리는 조용하면서도 진한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작은 피아노를 놓고 자장가를 직접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딸을 위해, 동생을 위해 만든 노래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노래가 되었소. 사람들은 조용히 듣기 시작했고 선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요. 김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게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일지도 모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을 써 넣었습니다. 선이, 널 닮은 이혜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다. 민호, 내가 좋아하던 감나무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단다. 영재, 내가 돌아온 날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글귀들엔 아버지의, 오빠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점점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조사가 아닌 할머니의 과거를 품은 후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김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 볼까요?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요. 김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회복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개인적인 상봉을 넘어서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사랑이 어떻게 다시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의 연을 넘어서서 마음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김 어르신은 그날 밤도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줘서 이제 외롭지 않구나.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는 동네에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렸던 가족 모임 영상이 주민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후세에 남겨야 해요. 우리 아버지도 전쟁통에 동생을 잃으셨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김 어르신과 이혜진, 그리고 선화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서사를 넘어 모두의 기억 속 어딘가에 닿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혜진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딸 선희 유품들을 꺼내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선이가 5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지요. 얘는 언제나 꿈이 많은 아이였어. 이 장면 꼭 담을게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이혜진은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선화와 김 어르신의 관계를 보며 자신이 이어받은 뿌리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지만 더 깊게는 기억과 감정으로 이어진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선화 할머니의 기억, 그리고 김 어르신의 자장가는 지금의 나를 만든 조용한 힘이다. 며칠 후, 김 어르신은 이혜진과 함께 옛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실 창틀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칠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영재가 유치원 첫날 이곳에서 울었지요. 내가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다가 몰래 들어가 안아줬소. 그때부터 날 정말 잘 따랐지.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혜진은 조용히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큐멘터리는 지역 방송국과 공공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 어르신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같은 시기에 고아원에 계셨습니다. 이혜진 씨처럼 저도 가족을 찾고 싶어요. 그들은 단지 한 가정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깨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마을회관에서는 가족을 다시 잇는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 어르신의 사진, 영재의 휘파람, 선희의 그림, 그리고 이혜진이 남긴 글귀들이 조용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한 70대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전쟁통에 헤어진 동생이 있었어. 이제라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찾았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오. 그날 전시회의 마지막에는 김 어르신과 선화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음성, 떨리는 손.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관중석 한가운데 이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나레이션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상봉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가 이어야 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눈물과 웃음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세대와 시간을 넘은 가족의 감동은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김만석 어르신의 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손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또 어떤 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담아 보냈습니다. 이혜진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어르신과 함께 읽어내려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르신. 어떤 분은 70년 만에 동생을 찾았대요. 우리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 살아온 보람이 있구먼. 이날 어르신은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매년 내 어머니와 아이들 생일마다 쓴 편지요. 보내지는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었지. 편지 한 장을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선이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감나무 밑에서 웃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아빠는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단다. 이혜진은 그 편지를 다큐멘터리 후속편의 오프닝 나레이션으로 녹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됩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기다린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과 동시에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출간 기념으로 개최된 토크 콘서트에는 김 어르신과 선화, 이혜진이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석에는 다양한 세대가 자리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건 그저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혜진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고 누군가의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날 콘서트 후 관객 중 한 소녀가 무대로 올라와 이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빠를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꼭 찾고 싶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선화는 소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말고 간직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 작은 등불을 켜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이야, 민우야, 영재야 잘 지내고 있지? 이제 너희 이모랑 이혜진이랑 함께 하고 있단다. 이젠 아빠 외롭지 않구나.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그는 가족의 온기를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앞두고 그는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시간을 이겨내고 마음을 이어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만석 어르신은 매일 감나무 아래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짧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그리며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니 참 다행입니다. 어느 늦은 봄날 이혜진은 가족의 기록을 정리해 지역 아카이브 전시에 출품하게 됩니다. 전시회 제목은 기억으로 짓는 집. 김 어르신의 휘파람, 선화의 어린 시절 그림, 감나무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 등이
디지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공유되었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에 여동생을 잃었어요. 꼭 찾고 싶네요. 이야기를 읽으며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네요. 이혜진은 전시 마지막 날, 김 어르신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구나. 이렇게 늦게야 아이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이혜진은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예요. 그 세월을 버티셨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셨잖아요. 그날 저녁 선아와 함께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고 손수 만든 김밥과 떡,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시잖아요.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고 생각해야겠구나. 식사 후 선화는 작은 상자를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 예전에 우리 셋이서 함께 만들었던 나무 상자 기억나?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낡은 쪽지와 손수건, 그리고 미미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고양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아직도 있었구나.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후회도 아쉬움도 담겨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창가에는 미세한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고 책상 위에는 미완성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남은 삶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오늘처럼 감나무 아래에서 반갑게 웃어줘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한 얼굴, 꼭 쥔 손에는 미미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과 가족,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이들까지 함께 참석하며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선화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넘깁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그 말은 곧 이혜진의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잃어버린 가족을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회고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로의 언어가 되어 세상 곳곳에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작은 수첩 한 권을 들고 마을 외곽의 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김 어르신과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새 출발의 지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잇는 사람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실종 가족 사례를 수집하고 DNA 정보를 통해 가족을 찾아주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어르신이 남긴 유산처럼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연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강릉의 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전쟁 중 형과 헤어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조용히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형이 내 손을 놓았던 그 순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손의 온기는 아직도 느껴져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고 지역 방송과 협력하여 가족 찾기 공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DNA 조회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 사는 한 남성이 그 할머니의 친오빠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재회의 날
이혜진은 김 어르신의 자장가를 다시 트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형,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 그래, 나도 매일 너를 찾았어. 이 장면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큰 감동을 주었고 기억을 잇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혜진은 매달 김 어르신의 감나무 아래에 작은 봉투 하나를 두고 떠납니다. 그 안에는 새로 연결된 가족들의 사진과 손편지, 그리고 짧은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엔 새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감나무 아래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 이 프로젝트는 전국 단위 재단으로 성장합니다. 김만석 재단.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깊고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재단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늘 자신이 잊힌 존재일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제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옆에 아버지 이름을 새기고 싶어요. 이혜진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함께 기억될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작은 의자와 돌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김만석. 그는 이제 가족을 연결하는 이름이자 다시는 잊히지 않을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의 감나무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계절을 견뎌내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 작은 의자와 테이블은 이제 기억을 잇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혜진은 이제 전국을 누비며 실종 가족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사연들은 눈물로 시작해 미소로 마무리되었고 그 여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혜진은 서울에서 열리는 재단 창립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입구에는 김 어르신의 자장가 멜로디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 벽에는 기억의 나무라는 이름의 전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벽면에는 지금까지 다시 만난 가족들의 사진과 사연이 잎사귀 모양의 종이에 쓰여 매달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 어르신과 이혜진, 선화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무대 위에 올라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단지 재단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다시 믿게 된 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찾아준 마음들이 모여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액자를 관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감나무 아래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행사 후 많은 이들이 감나무 벤치 옆에 마련된 작은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엄마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이혜진은 홀로 감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 자장가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젠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더는 외롭지 않게, 더는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그 말처럼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 또 다른 감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또 다시 이어주는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